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죠. 누군가의 눈에는 평범해 보이는 종이 한 장 또는 도자기 한 점에서 수백 년의 세월을 읽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안목 덕분에 오래된 문화유산이 담긴 이야기가 되살아나곤 하는데요. 오늘은 50년 동안 인사동 골목을 지키며 고미술 전문가로 활동해온 김영복 선생님 모시고 옛것의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50년 동안 인사동을 지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인사동 터줏대감이십니다. 원래도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이었는데 요새는 정말 외국인이 엄청 많더라고요. 요즘 인사동 풍경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제가 있을 때 70년대, 80년대에 비하면 그냥 뭐랄까요? 너무 많이 변했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조금 예전 냄새가 너무 덜 나기 때문에 이건 정부 차원에서 약간 좀 도와주거나 해서 약간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옛날식으로? 예, 물건도 우리나라 물건보다는 저 동남아시아나 중국 물건도 많이 들어와 있고. 순수한 우리 물건 사기가 어려운. 오히려. 인사동이 됐어요. 그런 문제는 좀 인사동 사람도 적었지만 좀 양반 여러 군데서 같이 협동해가지고 그걸 여러 건 좀 조금씩 바꿔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저도 어머니께서 미술 쪽에 일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인사동 많이 갔는데 제가 80년대에 다니던 인사동의 모습은 사실 많이 변했고 그때 어머니하고 그 친구 화가들 가시던 그 밥집이랑 찻집들도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집들이 지금 만약에 관광객들을 위해서 완전히 우리 모습을 버리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걸 지키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좀 그런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조금.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저희 인사동의 문제점을 한번 특집으로 잡아가지고 그날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나하고 또 어떤 사람하고 같이 해서 같이 하면 더 좋겠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인사동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많은 분들에게는 선생님께서는 그 TV쇼 진품 명품의 감정위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년째 고정 출연하신다고요? 그렇죠. 제가 2004년인가 5년부터 고정 출연을 했는데 그전에는 제가 고정 출연할 때가 10년쯤 됐을 때예요. 그전에는 제가 뜨문뜨문 고서가 아니라 근대책으로 좀 나오다가 2005년부터 아마 고정 출연을 하게 됐죠. 네. 그리고 지금 뭐 20년이 좀 지났죠, 조금? 20년째네요, 딱 20년이죠. 딱 20년. 네. 아유, 요새는 뭐 한 직장 20년 다니는 사람도 드문데 어떠세요? 20년째 매주 녹화하는 건? 글쎄요. 지금은 그냥 하나의 너무 습관적이 뭐랄까, 그냥 하나의 틀에 박힌? 그리고 새로운 거를 뭐 이렇게 한다 모르지만 예전랑 너무 비슷하니까 약간 좀 뭐랄까 좀 재미는 예전 같지는 없어요. 조금. 그렇습니까? 예. 아니 뭐 MC도 한 10명은 갈아치우셨겠는데요. 근데 MC들이 올 때는 잠깐 바뀌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어요. 네. 아시겠지만 네네네. 오래 하셔서 아시겠지만은 하나를 오래 하면은 거기에 대한 뭐가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장점이 있고. 근데 문제는 PD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습니까? 예. 네. 지금 MC는 강승화 씨인가요? 예, 그렇죠. 그렇군요. 네. 다 저희 선후배들이라 이름만 되면 너무너무 알 것 같은 너무 약간 그리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자, 근데 이제 진품명품의 핵심은 사실은 뭐 MC고 PD고 보다는 어떤 물건이 나와서 어느 정도의 값어치라고 평가를 받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아니 저 우리 집에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이게 얼마 가느냐를 가장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그 유튜브에도 보면요. 미국판 진품 명품 있습니다. 있죠. 그 미국 전당포 같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감정 평가해주는. 사람들 참 그런 거 궁금해하나 봐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꽤 많이 보더라고요, 그 프로를. 저도 봅니다. 예. 네. 일본 우리 아들이 특히 잘 봐요, 그 프로. 그러시군요. 예. 네. 그리고 일본에 우리나라 프로는 일본에서 왔죠, 사실은. 그렇군요. 일본 걸 갖다가 약간 바꾼 거죠. 참. 뭐 거기서도 보면 뭐 무슨 동전이 나왔는데 갑자기 이게 뭐 무슨 시대 무슨 왕 때에 얼마 찍다만 동전이어서 지금의 값어치를 얼마다 막 나오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럼요. 진품 명품 하시면서 그렇게 금액대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던 유물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뭐 몇 가지가 있죠. 얼마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속물이라. 아니 뭐 대동여지도 같은 경우도 있어요. 네네. 진짜요? 예. 대동여지도를 20억 이상 했고. 대동여 지도는 사실 20억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요. 그냥 가치 평가가 안 되는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차피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외국에 더 많이 나가 있어요. 대동여지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게 특별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거에 대한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라요.
저는 좀 많이 집착하는 편이라. 예. 그 대동여 지도 같은 거는 예. 그 진품임을 알 수 있는 무슨 증거라고 할까요? 뭐 사인이라고 할까요? 뭐가 다른가요? 그 판본이 있으니까 딱. 네. 판본이 그 판을 찍었던 판도 몇 개가 남아 있어요. 그래요? 그게 목판이거든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판화식으로 만든 판화처럼 거니까. 그걸 나무를 파가지고 그렇죠. 한 거잖아요. 그 네. 나무가 몇 장이 남아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래 있고 그 책이 완벽한 게 있는데 그 완벽한 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 부분적으로 있는 것도 많고. 네. 예, 그래서 하여간 그때 제가 취급했던 것은 그 칼라를 했어요. 칼라판은 없는데 오. 그 원 목판에다가 어떤 가죽이 있던 양반이나 나는 그걸 김정호가 직접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칼라를 약간씩 각 도마다 그러니까 평안도는 빨간색이라면 뭐 전라도는 뭐 노란색 이런 식으로 다 해서 너무 딱 보면 요즘 지도 스타일 아닌가요? 예. 아주 그냥 보기도 좋고 예, 아주 특별했던 지도였어요. 예. 그렇군요. 그 나무 판화로 된 거는 이렇게 찍어내면 그게 이렇게 사람 지문이나 도장처럼 확연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래요? 그런 건 없지만 네. 어떤 종이에 따라서 누가 찍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잘 찍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소위 찍힐 부분만 찍혀야 되는데 딴 분이 찍히면 이제 까맣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네. 되면 좀 지저분해 보이고 그러는데 정말 잘 찍은 건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게 김정호쯤 되는 분이 찍은 거랑 김정호가 제가 보기엔 살아있을 때 찍어서 팔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이 직접 찍었던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그 후에 돌아간 다음에 찍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구별하기 쉽진 않은데 네. 그래도 잘 찍은 거는 김정호가 찍은 것 같아요. 그럼 그 김정호가 찍은 거랑 만약에 한석준이 찍으면 네. 차이가 확 나나요? 거의 프로가 찍는 거하고 아마추어가 찍는 거 전혀 다르죠. 그래요? 똑같은 판화인데 그게 달라지나요? 다르죠. 지금도 판화 찍을 때 그 소위 말하는 그 화가 자신이 찍을 때 하고 일반 딴 사람이 찍을 때 전혀 다릅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기계로 찍는 건데도 얼마나 거기에 색깔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와, 기계로 찍는데도 그게 달라지는군요. 그럼요. 야, 역시 신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두 마디 주워 듣거나 어디 뭐 영상에서 보거나 그럼 너무 신기해서 끝까지 보긴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그럼 최초에는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는 이제 제가 학교가 네. 통문관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고서점이 있는데 그 고서점에 75년에 아르바이트를 갔어요. 아르바이트로. 대학생 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죠. 고등학교 때? 제가 좀 늦게 학교를 갔기 때문에 좀 늦어요. 조금 딴 사람보다. 네네네.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바람에 그 근방의 학교에서 이제 한문 잘한다고 해서 제가 뽑혀서 거기 가게 됐죠. 고등학교 때 한문을 잘 알았군요. 예. 제가 네. 어렸을 때 한문을 했으니까. 어허. 그래서 뽑혀갔는데. 뽑혀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네. 제가 보기엔 이제 거기서 그냥 눌러 앉은 거죠. 지금 말하면. 그러면 그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딱 우리 왜 알바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거기서 내가 눌러놨겠다 생각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니까. 예. 뭐가? 제가 제가 원래 역사 공부하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출입한 양반들이 대단한 역사학자들 막 거기가 통문관이 단순하게 서점만 아니라 출판사도 겸했고. 그러니까 옛날 그런 장소는 약간 살롱 같은 곳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좋아하는 지식인들 다 모이는. 그렇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지방의 교수들이 다 올라와서 하룻밤 자고 물건을 사서 내려갔고. 네. 70년대 80년대. 그럼 뭐 자면서 또 다들 모여서 예. 한 잔씩 하면서 얘기했을 거고. 당대 교과서에 나오는 선생님들 다 오시니까. 뭐 일석 이이승 선생님을 내가 심부름도 했고. 양규동 선생. 뭐 무슨 식으로 마셨어요? 무슨 아니 식으로? 책 같은 거 심부름도 하고 이제 뭐 추석이나 설 때 이제 뭐 과일 박스 같은 거 갖다 드리고 뭐 이런 거 다 했죠. 진짜요? 예,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오는 분들이 있으면 오는 여관이 따로 있어요. 지금은 여관이죠. 그때는 다 여관이라고 했으니. 경상도 사람들이 오는 여관, 전라도 사람이 여관이 있으면 물건을 사놓고 갖다 달라면 내가 그걸 갖다가 그 여관에 갖다 놔. 그럼 그 양반들이 일 보고 이제 가지고 내려가죠. 많은 역할을 하셨네요. 그렇죠. 심부름도 해야 돼, 택배도 해야 돼, 그렇죠. 그분들하고 말동무도 해드려야 네. 돼. 그리고 이제 그때 거기 또 우리나라 학회가 있었지만 학회가 돈이 없으니까 네. 통문관을 연락사무소로 썼어요. 통문관을. 역사학회, 국어 국문학회, 뭐 복식학회 이런데. 그러면 그 심부름 하면서 이제 와서 학회 사람들 찾아가 물건을. 네. 거기 온 물건들을. 그럼 그 역할도 제가 했으니까. 그 되게 잡다한 지식이 쌓일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양반들 만나고 뭐 얘기 듣고 네. 또 내가 이제 한문 좋아하니까 책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그냥 대학교가 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게요. 특수학교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특수학교에서 지식인들을 쭉 볼 때 예. 그런 지식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지긋지긋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린 김영복은 좋았나 봐요. 아니 저는 뭐 원래 어렸을 때 이제 한문 뭐 삼국지 같은 거 어렸을 때 한문 읽었으니까 네. 뭐 그래서 그런 걸 좋아했고 뭐 새로운 책이 나오니까 뭐 저녁 때 맨날 갔다가 보고 하다 보니까 의문나는 것도 많고 또 내가 좋아하는 양반을 왔으면 내가 그 양반을 존경하다 보니까 심부름이 자체가 즐거운 거죠. 심부름이 즐겁죠. 내가 이분한테 이런 것도 해드렸다 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거기 와 있던 아르바이트 하던 사람들이 거의 다 1년이나 2년이다 그만두는데 지금 꽤 오래 있었잖아요. 얼마나 있었어요? 아르바이트. 군대 같은 거 빼놓고 15년 있었어요. 그럼 군대까지 치면 거의 20년이네요. 아니야. 그 군대 거 꺼정 쳐서. 아, 쳐서요. 그래서 3년 정도 한 3, 4년 빼면은 한 11년 정도 있었던 거죠. 와, 고등학생 때부터.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연스럽게 대학을 갈까 말까 공부하다가 대학을 안 가게 됐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뭐 선생님들 다 만나는데 굳이 그러니까요. 뭐 그러기도 하고 그때만 해도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아니, 통문관에 계신 분들이 되게 이뻐하셨겠어요. 아 거기 이제 영감님하고 이제 형님하고 두 분이 있었는데 영감님이 굉장히 저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한문 잘하지 뭐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나를 공부를 따로 또 시켰어요. 나가서 어디 가서 공부해라. 그래서 이제 뭐 한문 공부를 따로 해라 가기도 하고 초소 공부를 가서 공부를 시키고 해서 뭐 이런 얘기를 안 됐지만 친할아버지 같았으면 나이가 이제 1909년생이었으니까. 뭐 아유, 저하고는 조선시대, 대한제국 사람이시네요. 그렇죠. 그래, 대한제국 시대 사람이시네요. 이렇게 오래된 것들, 그게 뭐 그림이든 책이든 네. 뭐든 간에 그 오래된 것들이 지니는 아름다움이 뭔가요? 굉장히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게 이제 서양으로 말하면 고전이잖아요. 우리나라 네. 고전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 최초에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최고는 뭐겠어요? 삼국사기 삼국유사고 그다음에는 뭐야 훈민정음 그다음에 경국대전 뭐 이런 책들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기둥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진짜 몇 권 없네요. 그렇죠. 네. 뭐 그런 책이 많지만은 이제 왕조실록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이제 쭉 있어서 이런 책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소위 학문 이걸 지탱하는 어떤 그 기본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책이라는 걸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전승이 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정신이 이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고전이죠.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통문관이 그 역할을 했고 거기서 지금 통문관 말고 딴 데서는 그냥 지금으로 하면 교과서나 팔고 하는 그런 서점이었지 이 역할을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6.25 이후에 없어져가는 우리의 그런 문화유산 중에 중요한 것들이 통문관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고 이제 그 역할 속에서 제가 이제 일부 담당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 통문관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한 게 1975년. 네, 그렇죠. 75년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만난 고미술 이야기를 이번에 책으로 펴내셨습니다. 예. 옛것의 혹하다라는 제목인데요. 어떤 책입니까?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제가 90년에 독립을 해서 통문관에 있다 90년에 독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우리 대세가 이제 경매. 네. 그래서 이제 경매 회사에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다른 경매 회사를 내가 돕게 돼요. 그때 어떤 이제 지인이 신문사의 어떤 지인이 이제 만약에 신문에 연재를 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연재하게 되면 아마 사는 사람이 저 고미술 시장을 넓히는 효과를 가질 거니까 알리기도 하고 한번 했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신문사에 법률신문이라는 데 연재했던 글이에요. 그걸 81번을 이제 연재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빼고 하나는 내가 그때 급해가지고 못 썼을 때 대필 해준 거라서 아하. 그걸 빼고 나머지를 다 실은 책입니다, 이게.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장감도 좀 있고. 그러면 일단 이 책 자체가 그 우리나라의 문화유산들을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쓴 글들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도 있고 뭐 도자기는 내가 전문이 아니라서 한 점밖에 없지만 뭐 그림하고 글씨, 책 이런 얘기는 여기에 뭐 추사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여기서 얘기를 많이 차지하고요. 그렇군요. 자, 김영복 선생님의 책 옛것의 혹하다를 저희가 선물로 드립니다. 샵 0302 문자 메시지로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시고요. 5분 선정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이 책의 목차를 한번 쓱 볼 텐데요. 책의 목차도요. 이 제목들을 뭐랄까 잘 지었다고 해야 될까요?
뭐 쥐의 수염으로 만든 붓. 저는 이 쥐의 수염으로 만든 붓이라는 걸 보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 붓이 뭘로 만들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라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뭐 저기 유럽의 화가들 유화 시대에는 돼지털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어디서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거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 돼지털 붓보다는 훨씬 부들부들한 털이잖아요. 그렇죠. 서양화하고 동양화의 차이가 네. 강과 약입니다. 우리는 부드럽고 서양은 강하고. 근데 알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걸 이긴다. 그러게요. 그리고 또 다른 제목도 보면은 우정의 노래, 관서 악부, 16세기 조선의 기념사진, 통례원 개회도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 특히 이제 추사 작품이 많다라는 얘기는 따로 또 하시기도 하셨는데 왜 그렇게 특별히 추사입니까? 제가 이제 통관에 있다가 이제 한 5년 정도 근무하다 보니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네네. 군대를 가게 돼서 5년 동안은 그때는 뭐 아시겠지만 70년대는 월급이 굉장히 별로 없죠. 그리고 전 아르바이트라서 돈이 뭐 이렇게 거기서 받았던 아르바이트 위로 받았던 게 쓸 일은 없으니까 거기서 잤으니까 또 자기도 하고 뭐 그 근방에서 뭐 그 돈 들어갈 일이 없어서 돈을 많았던 거 하고 제가 군대 가게 돼서 그 뭐 돈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추사 하도 그러길래 추사 글씨를 하나 누가 권해서 하나 샀어요. 당시에 이제 최고의 권위자라는 양반 세 사람을 찾아가서 그 물건을 샀는데 사놓은 다음에 이제 이거를 군대 가게 이제 돼서 한 1년 있다 군대 가게 돼가지고 이거를 어디 맡기려고 했는데 내 동생한테 맡기자니 이놈이 또 팔아먹을 것 같고 저 친구한테 그래 친구도 믿기가 어렵고 그게 워낙 귀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 돈을 3년치 월급을 갖고 샀으니까. 아우.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대충 연봉 한 5천 잡으면 1억 5천이네요. 그렇죠. 지금 돈으로 한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러다 생각해도 안 돼서 안 되겠다. 근데 어떤 놔뒀다가 또 뭐 이걸 어디 망가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도 있고 해서 내가 이제 데려 샀던 데 가서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둘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지금 이걸 데려 팔았으면 좋겠다. 그 맡겨놓고 왔더니 3일 있다 전화 왔어요. 그거 가짜라는데요. 아니 본인들이 저 선생님한테 판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사람도 전문가는 아니죠. 그 양반도 이제 위탁을 받아서 한 거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물어봤더니 그 양반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나 그때 참 한참 생각하더니 그때는 진짜였는데 이거 그러고 이제 그만이죠 뭐. 미안하게 됐다. 뭐 미안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그냥 그래서 제가 하여간 그때 생각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서 바로 군대 가서 망령이지. 군대 가서 훈련 받고 그러다 보니까 다 잊었는데 훈련 끝나고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군대에서 추사에 관한 책들 이것저것 나온 책들 다 갖다 읽기 시작을 했죠. 군대에서부터 그럼 추사에 대해서 파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군대에서 그냥 나올 때는 추사 관계 책들은 거의 다 읽었지 그때. 그 추사의 한문 문집도 좀 읽어보고 번역이 그때 나왔던 거 안 나왔을 때인가 그런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추사라는 추자만 들어가도 다 이제 찾아서 읽다가 나와서 이제 좀 어디 이제 그때 대학에서 오라는 데가 연구소에서 오라는 데가 있어서 가려고 하는데 아까 통문관 영감님이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 좀 더 있으면 안 되겠나. 그래서 또 통문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지금 여기는 90년도 거정 또 있게 됐죠. 그럼 그때 그 가짜 글씨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그걸 가짜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걸 제가 단골로 가던 이제 그때 임시로 음식점을 하던 분이 있어요. 인사동에서. 근데 공사가 좀 있어가지고. 그 양반한테 내 얘기를 했더니 그럼 자기 맡겨놓으라서 문 앞에다 걸어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같죠. 진짜 같죠. 그러니까 양반이 좋아. 그래서 첫 번째 휴가 나와서 찾아갔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내가 그냥 어렵지 않으면 나한테 파는 게 어떻나 그래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한 달치 그냥 음식값 정도로 내가 그냥 줘버리고 말았죠. 그래도 많이 받으셨네요. 그때 한 달치 음식값이래. 지금 아마 우리 10,000원이라고 치면 얼마나 돼요, 뭐. 그래도 가짜잖아요. 가짜인데 그 정도면 많이 받았네요. 근데 그 양반은 그거가 그냥 그 음식점에 하는 마크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1억 돈이 한 30만 원 돈으로 내려왔네요. 그러게 이렇게 대가들도 그런 시절이 다 있었다니까 참 또 정겹습니다. 근데 그 추사는 참 뭐랄까 그 조선 후기에 정말 이분을 빼고는 서화의 예술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분이 위대한 어떤 족적을 남기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분의 글씨가 참 알아보기가 어렵다면서요? 알아보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네, 네, 그런데 처음 보는 양반은 어렵죠. 왜 그런가 하니 보통 글씨 우리나라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글씨하면 한 채거든요. 요런 채만 딱 쓰는 거예요. 네. 연주를 하면 요런 연주만 잘해. 뭐 피아노에 어떤 거. 정자 같은 게 있죠. 그렇죠. 뭐 첼로만 잘하는데 네. 추사는 지금 악기로 말해 모든 악기를 다 다룰 줄 아는 거예요. 다 글씨를 잘 쓸 줄 알고. 큰 글씨 작은 글씨뿐만 아니라 모든 글씨까지 다 완벽할 정도로 잘하는 거죠. 글씨를 그러니까. 완벽하게 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글씨라는 게 이제 처음에 기술적인 거는 배워야 돼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이 글씨를 배워가지고 오랜 연습을 해서 글씨가 이루어지고 글씨가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가 되면 그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글씨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글씨를 그냥 글씨로서의 국한되지 예술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쓰는 거죠. 예쁘게. 그렇죠. 그 예쁘게 잘 쓰는 단계랑 예술로 가는 단계가 구분이 되는군요. 그럼 확 다르죠. 그럼 추사는 끝까지 가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난 추사 글씨를 3차원의 세계라 그래. 글씨의 3차원이라 그러죠. 그럼 우리나라에 유물이 남아있는 그 조선시대 여러 학자들 가운데 네. 글씨가 그렇게 예술의 세계까지 간 사람들은 누가 있나요? 안평대공이나 뭐 한석봉이나 이런 양반들 유명하지만 그 양반들은 지금으로 하면 잘 쓰는 거에서 좀 더 나가는 예술 단계까지 들어온 단계 정도죠. 그러니까 난 2차원이라 그래 그 양반들은. 네. 우리 보통 사람이 1차원이라면 한석봉이나 안평대공은 한 2차원 정도. 추사는 3차원이다. 거길 뛰어넘어서 글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다 표현한 거죠. 거기에 또 힘거정이 있어요. 힘? 예. 힘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글씨는 기본이 힘이죠. 거기서 힘의 느낌도 있어야 되고 아름다움도 있어야 되는데 그 아름다움과 힘을 갖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요. 이 다음에 추사 글씨를 보세요. 일단 그림 같다 하면 딱 느껴지게 돼요. 빨리 보러 가야지 이 말을 이해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생각이 지금 제 말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잘 쓴 글씨, 참 잘 쓴 글씨라는 말도 뭔가 기준이 그 2단계, 아까 2차원 얘기하신 거기까지는 그래도 기준이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3차원부터는 기준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다르죠. 그래서 제가 만드는 말이 있어요. 좋은 글씨. 예. 제가 이제 좋은 글씨라는 걸 이제 만들어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좋은 글씨는 뭐냐? 잘 쓴 글씨는 있어요. 네. 근데 이 세상에 못 쓴 글씨는 없습니다. 글씨가 못 썼다는 건 기준이 뭐예요? 없었거든요. 못 알아보면. 못 알아보는 건 못 알아보는 거지 못 쓴 글씨는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못 쓴 글씨는 없고 다 글씨는 좋은데 좋은 글씨 중에서 잘 쓴 글씨는 많습니다. 연습을 하면 잘 쓸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한석봉이 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글씨는 거기서 더 뭐냐. 남한테 감동을 주는 글씨. 그게 좋은 글씨죠. 근데 그 좋은 글씨 중에 더 좋은 글씨는 뭐냐면 남을 위해서 산 사람의 글씨. 그래서 이번에 제 책에서는 거기에 안중근 의사가 그런 글씨라고 본 거죠. 안중근 의사가 일단 글씨도 엄청 잘 썼는데 그 글씨가 일반 사람이 한 1, 20년 연습해서 쓸 수 있는 글씨가 아니에요. 그렇게 잘 썼고 거기다 남을 위해서 썼는데 그 글씨가 또 거기에 힘이 있어요. 또 그런. 이분은 나이도 많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술이라는 것은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유명한 시인 같은 사람들 보면 30 전에 죽은 시인들이 유명한 시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예술이라는 거나 이런 것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는 우리가 나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훈이께서 당장 추사 글씨를 보러 가고 싶네요. 설명을 들으니 더 대단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똑같이 이 마음입니다. 3280님 부드러움이 강한 걸 이긴다. 명언입니다. 2588님 옛것에 혹하는 유혹을 독서 모임에서 나누고 싶네요. 9808님 곧 가을이 오겠죠. 선생님 책 보면서 옛것의 참 멋과 옛것의 참 향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한국 전통음악도 좋아하신다면서요?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저는 딴 사람 판소리 같은 것도 좋아하지만 전 정악을 좋아해요. 정악을. 또 이 왕가의 음악을 좋아하시네요. 왕가의 음악보다는 예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걸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지루해요. 굉장히 소위 말하는 이제 서양의 무반주 첼로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정악을 처음에 들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힘든다는 것보다도 약간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거를 한 1년 이상 들으니까요. 정악이 있던 판소리가 참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글씨로 말하면은 잘 쓴다는 게
이 정확히 이제 좋은 단계. 3차원. 예.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명상음악이라는 걸 다른 무슨 불교라는데 이런 데 명상음을 얘기하지만 명상음의 최고가 정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고 네. 좀 이렇게 정악처럼 단아하면서도 네. 흥이 넘치는 그런 풍류 음악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김죽파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남도 굿거리. 김죽파의 가야금 연주였습니다. 남도 굿거리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고미술 전문가이자 옛것의 호카다의 저자 김영복 선생님 함께하고 있고요. 이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샵 0302 문자메시지로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시면 3분 선정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50년 동안 만났던 여러 고미술에 대한 이야기 해보고 있는데 이제 고미술을 막 시작하려는 분들이 조언을 구하러 찾아오기도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해주십니까? 많이 찾아오는데 이제 제가 제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딱 3가지예요. 네. 첫 번째는 자기가 그러니까 인간을 믿어야 돼요. 네. 지금 너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뭐 그 사람의 지위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양반 인간이 정말 바른 사람, 정말 올바른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양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을. 예,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제 대학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분들 중에서 당신이 이제 결국 물건을 살 때는 싼 거부터 사야 됩니다. 싼 거부터 모으면서 점점 좋아하는 걸 모르는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중간 단계가 넘어가면 처음에 샀던 싼 물건을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한테 줍니다. 줘서 그 사람이 그걸 좋아하게끔 만들어줘요. 네. 그래서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중간쯤 되면 그때는 자기 눈으로 봐야죠. 처음에 나무 도움을 받고. 네. 근데 도움을 받을 때 정말 좋은 사람을 도움을 받아야 오래 가는데 그 사람이 중간쯤 가다가 이 사람이 돈이 있는 걸 알고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역으로 한번 당하면 정이 딱 떨어져요. 그럼요. 다신 내 이쪽 동네 안 쳐다본다 이렇게 되겠죠. 인사동에 초기에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손님이 좋은 손님이 왔을 때 이 양반이 큰 손님이 될 때 과정을 잘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 사람이 정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3번째가 뭐냐 하면 자기 눈으로 봐야 돼요. 일단 누가 소개하든 자기가 좋아도 자기 눈으로 보고 마음에 들면 이 책 저 책 이게 예전에 도록에 나왔던 건가 일제 때도 있었던 건가 뭐 이걸 전부 다 뒤져가지고 자기 눈으로 보고 남 조언도 듣고 마지막 결정은 자기가 해야죠. 그러면 그 결정하는 동안에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물건 하나 사게 되면 그 물건에 있는 그 주위에 한 50%는 다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럼 아마 공부가 늘어요. 거기서 갑자기 공부가 납니다. 그럼요. 그게 쌓이다 보면 물건 한 10점을 사게 되면 다른 사람 1, 2년 공부하니까 10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보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가짜 설령 샀다 하더라도 그 공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미련이 없어요. 오히려 그 가짜를 길이길이 보관해야겠네요. 그렇죠. 내가 옛날에 속은 거.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인사동에서 소금을 뭐냐면 수업료에 했더래 수업료. 수업료를 조금 내는 것은 바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수업료를 덜 내게 되고 만약에 자기가 독단적으로 잘못하게 되면 수업료를 좀 많이 내게 되죠. 근데 참 이런 표현들이 2025년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걸로 서로 속고 하는 거를 요즘 사람들은 안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즘이 이래 더 정교해졌어요. 가짜가. 특히 이제 뭐 안중근 의사 글씨 같은 게 뭐 많이 오르고 많이 나가니까 이제 그런 가짜 같은 걸 만들고 지금 뭐 이게 추사 글씨 같은 경우가 왜 가짜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추사 당년에 아마 가짜가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게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추사 글씨는 한정돼 있고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추사 글씨 가지고 있거나 대원군의 난초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받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쏘기 위해서 서울에서 만들어서 갖다 이게 지금 오래된 중국이나 우리나라 똑같아요. 아니 그냥 가짜라고 하고 팔고 가짜라고 하고 갖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까? 아니 가짜를 누가 사요? 그럼 가짜도 갖고 싶어요. 가짜도 엄청 잘 만들면 갖고 싶죠. 중국에서는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중국에서는 예전에 계속 가짜가 아니라 임모본이라 그러죠. 그걸 똑같이 그리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화가들 같은 경우는 예전 그림을 그리게 해서 예전 그림을 그렸는데 그 작가만큼 잘 그리게 나가서 대우를 받으면 자기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오. 아니 그게 화가들이 하나의 저거예요. 그래서 네.
유명한 화가들은 그 전에 유명한 그림들을 다 그려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정통을 하고 자기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음악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거요. 알던 지금까지 있었던 음악 중에 좋은 거는 전부 다 마스터를 하고 그 음악 토대에 의해서 자기의 이제 약간의 곡을 바꾼다든가 약간 음깔 바꿔서 하는 것이죠. 근데 이쪽도 똑같은 거죠. 그러게요. 그거 말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거를 작품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도 키워야 되는 거고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나의 호불호에 맞는가 하는 그런 취향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그런 얘기 같은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기 취향이 정해져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취향에 있는 거를 더 선호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마다 똑같은 도자기를 봐도 어떤 사람은 큰 걸 좋아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주 그 문방구여라서 조그만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선생님은 글씨로는 또 단재 신채호 선생 글을 좋아했다고 하셨죠. 그거는 이제 그 글씨가 아니고 그건 글. 글을 좋아하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네. 저는 젊어서는 신단재의 글을 읽고 깜짝 놀라서 하여간 그 단재 책들을 읽으면서 고대사 책들 중에 그때 안 읽은 게 없어요. 7, 80년대 그 당시는. 신채호 선생 자체가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이죠. 아니 역사가 아주 유명한. 그 양반 역사는 뭐냐면 이제 역사를 두 가지로 나눌 때 실증사학하고 이제 약간 좀 뭐라 그러나 하나 그 실제로 있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역사적인 여러 상황을 부여해서 역사를 보는 눈이 있는데 신단재는 그걸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 고대사라는 것이 실증이 거의 없잖아요. 그거를 그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그걸 파고들어서 거기에 그런데 신단재는 그때 이제 그 나라의 그땐 없는 그런 관계 때문에 그걸 정신사적으로 풀어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신이라는 건 소위 말하는 단군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역사에 정신이 살아있다. 이거를 강조했던. 그래 우리의 민족 정기를 살리는 역사를 쓴 분이죠. 이제 그때는 뭐 우리가 그냥 젊었을 때니까 그냥 뭐 거기에 그냥 아주 매료가 되고 혹하게 되죠 아주.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한국사 최초로 그 반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고려시대 때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역사에 우리가 소위 나쁜 사람이라는 모습을 찍었던 사람을 그 사람을 다르게 생각을 그 당시의 상황을 달리 봐서 그 양반을 다르게 평가를 하는 뭐 정지상 김부식이와 정지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새롭게 역사를 보는 시각을 준 사람이죠. 거기서 혹 빠지셨군요. 그렇죠, 아주. 네. 그때 한때는 뭐 그쪽에 완전히 빠져서 그래서 제가 역사 공부를 꽤 오래 했죠 또. 그렇습니까? 그럼 단재 신채호 선생의 글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단재 선생이 쓴 글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삼국시대는 이제 을지문덕을 했고 이제 고려시대 때는 누구 했어요? 최영 장군을 했고 조선시대 때는 이순신 장군을 글을 썼는데 이 세 개가 다 좋아요. 그 당시에 상황을 가지고 역사를 풀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러니까 뭐 이순신은 뭐 우리가 뭐 안 봐도 모르는데 지금은 더 연구가 많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이순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랬군요. 이순신이라는 우리나라의 대영웅을 처음으로 여기 이 사람을 봐라라고 해준 게 단재 선생이군요. 그렇죠. 그 전에도 몇 분이 있지만은 네. 하여간 신단재가 하여간 근대에 와서 새롭게 부각한 그런 분이죠. 예. 아니 을지문덕도 그렇고 최영도 그렇고 이순신도 그렇고 그 이렇게 작품을 읽으면서 뭐가 그렇게 감동적이었어요? 그 글이 네. 사람을 이렇게 그 양반 글은 일종의 약간 그 뭐랄까 연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가슴을 움직이는 그렇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스무스하게 이광수 글가처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여간 이렇지 않느냐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그런 연설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면 그 글을 읽으면 그냥 푹 그냥 하여간 그 힘이 생기죠. 단재 선생님께서 앞에서 강의하는 느낌입니까? 그렇죠. 그래요. 셋 중엔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뭐 다 좋은데 뭐 을지문덕을 그래도 가장 재미나게 읽었죠. 왜요? 을지문덕이라는 양반은 우리가 기록에 별로 남아있지 않잖아요. 너무 없죠. 없으니까 네. 그걸 당신의 정신으로 이루어다 보니까 그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얘기를 끄집어내서 이 양반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당히 와서 닿는 게 좀 있죠. 예.
너무 없어서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까지 하는 얘기까지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정도의 대승을 거뒀는데 예. 그 이후에 그 저기 뭐죠?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네, 뭐 승진했다든지 상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렇죠. 아니 근데 삼국시대 문헌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건 단제 얘기지만 김부식이 이제 사대주의적인 거로 역사 썼다 이래서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거를 이제 이 양반이 재구성을 한 분이니까. 예. 네. 그래서 중국과 싸운 쪽은 좀 약하게 만들었다 이 예, 얘기죠. 예.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우리의 정신사 쪽으로 새롭게 끌어나간 글이니까요. 예. 단제 신채호의 울지문덕전 다시 한번 좀 읽어봐야겠던데요. 네. 그 아는 사람에게는 좀 의미가 있겠죠. 저 예술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 무슨 뭐 소위 우리가 가격으로 평가되는 뭐 이 사람 작품은 얼마의 거래가 된대 뭐 이거를 떠나서 예. 그렇게 대단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누군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그 작품의 가치가 정말 숫자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거지만 그렇죠. 예. 또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럼요. 그냥 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고미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미술을 사고 판다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렵죠. 지금은 사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더 어려워졌습니까? 그렇죠.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만 해도 우리 고미술을 아끼는 것이 민족 운동과 이제 이거하고 연관을 시켜서 약간의 뜻이 있는 사람은 거기다 힘을 썼어요. 간송, 오세창 이런 분들. 그렇지. 이 양반들은 사실은 그것이 그냥 뭐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약간 민족의 정기, 독립운동처럼. 독립운동가처럼 문화 독립운동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문화 독립운동을 했지만 네. 이제 그런 차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차원이 없으니까. 네. 그 양반들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지금은 정말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지 이제 그런 게 없어서 좀 안타까운 거죠. 요즘은 누가 제일 많이 사랑하고 많이 모으는 분입니까? 글쎄 지금은 이제 박물관들이 역할을 많이 하죠. 박물관 미술관들이. 그렇습니까? 예. 개인 중에는 저 가수들 뭐 네. 이제 지금 얘기하는 그 누구야 그 유명한 BTS의 RMC가 많이 모은다고. 그 양반이 좀 모아서 그래서 상당히 그런 양반 때문에 좀 약간 이제 미술 시장이 조금은 좀 낮았죠. 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필요하겠군요. 그런 분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네. 지금 예술이라는 게 항상 한쪽만 이렇게 치우치는 게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예술이라는 건 약간 좀 그런 면에서는 약간 기우뚱해요. 어떻게 기우뚱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음악이 너무 이제 빛을 보다 보니까 이제 미술이나 음악 같은 저 미술 쪽이 약해지잖아요. 음악이 또 더 국악도 약해지고 그러면 잘된 그 소위 말하는 지금 그 BTX나 이런 사람들 쪽에서 지금 국악이라든가 이런 미술품 쪽에 관심을 가져서 도와주고 또 이 다음에 그쪽이 약해졌을 때 이쪽에서 도와주고 해서 이게 균형성을 같이 맞춰가지고 주는 게 좋아요. BTS 그런 노력 많이 하죠. 그래서 난 그 RM 할 때는 굉장히 고마워하죠. 고미술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네. 이게 고무실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 우리가 경기가 더 나아지면은 아마 굉장히 이쪽이 활성화될 텐데 활성화돼서 그쪽이 약해지면 또 여기서 또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문화는 같이 가야죠. 이게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고미술 수집하는 과정에서 좀 뭔가 이렇게 사연이 많았던 아니면 남들은 다 못 알아봤는데 선생님이 알아봐가지고 딱 찾은 뭐 이런 어떤 극적인 그런 순간이 있었던 작품이 뭐 있습니까? 여기서 책에서 나오는 경국대전 같은 경우. 성종 때 완성한. 예, 이제 경국대전이 성종에서 완성을 했는데 그래서 경국대전은 완성되면서 그걸 경국대전이 딱 기본 법전이에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조선시대 딱 이끌어오고 사이사이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새로운 일이 생기고 하면 그걸 속대전이라든가 뭐 대전해통이라든가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그 기본되는 경정은 성종 때 만들어졌는데 그 기본되는 성종에 만든 것보다도 그 전에 2번이나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국대전이 1485년인데 1471년과 1474년에 만들어졌다가 확고하게 만든 아주 정본이 된 것이 이제 그 마지막 1485년 거거든요. 그 전에 판본이 하나 나왔었어요. 그 초판이 있는 거군요. 초판이 나왔는데 그 초판이었는지 모르고 그걸 샀는데 달라요. 이거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새로 연구자가 나와서 이것이 초판이라는 걸 알린 거. 이거는 이제 제가 역할을 했죠. 이걸 먼저 찾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분명히 먼저 판인데 다르니까. 어디서 찾았어요, 이걸? 이제 그래서 그건 이제 어디 시골에 있던 것이 이제 중간에서 어떤 사람이 가져와서 제가 이제 이걸 샀는데
이제 그거 사가지고 이걸 보니까 다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누구한테 보이니까 이 양반들이 이제 믿질 않아요. 대부분 그러면 가짜라고 하겠죠. 가짜가 아니라 이제 이거는 뭐 약간의 뭐 이제 하여간 우물우물 했는데 이제 경북대전 연구자들이 이제 밝혀져서 연구를 해가지고 아 이것이 이제 저도 이제 초판이냐 두 번째 판이냐 세 번째 판이 이제 정본인데 그래서 이제 첫 판인지 두 번째는 몰랐는데 연구자들 때문에 첫 판인 걸 알게 됐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두 권을 가져왔는데 두 권 다 나중에 보물로 지정됐어요. 1471년 판. 그렇죠. 예. 경국대전의 초판. 예. 보물로 지정됐다고요? 예,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사가지고 누구한테 이제 드렸는데 그 받은 양반 두 분 다 이제 그게 다 지정이 돼가지고. 이야. 아유, 뭐, 한국사의 역사에, 족적을 남기셨네요. 뭐, 조금 남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 텐데요. 옛것에 담긴 우리 문화와 이 정신적인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 오래전 생각이고 지금도 그 생각이지만 이제 네. 제가 남은 생이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는 한문을 배웠어요. 한자지 한문이 아니라 한자를 배웠는데 지금 한자를 지금 안 한 지가 오래돼서 이 한자를 우리는 새로 국민학교 때나 중학교 때까지 한자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만 가르칠 게 아니라 한자와 겹쳐서 서예를 같이 가르치고 그다음에 국악. 이것이 나 예전부터 지금 하는 건데 국악은 지금 기간제 교사들이 아마 조금씩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한자는 완전히 가르치지 않아요. 이 한자를 가르쳐서 서양으로만 하면 이제 라틴어 같은 경우인데 한자를 가르쳐서 우리 문화를 사실 더 발전시키는 또 한글이 한자하고 섞여야만 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한자를 가리키지 않는 것이 우리 문화를 내가 보기엔 많이 지금 저해하고 있어서 이 한자를 지금 중고등학교에게 가리키는 것하고 서예하고 국악하고 이 세 가지를 같이 가리켜서 지금 이걸 가리키면 저는 우리 문화가 한 상당히 많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제가 이제 남은 이제 지금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그 광고를 좀 할 겁니다. 이제 이 역할을 좀 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멋진 활동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고미술 전문가 김용복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